마켓주민 오랜만에 IPO 기업 공개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이고요.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관심을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좋은 기업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미래반도체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미래반도체는 일단 그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유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 대리점을 등록을 했고, 이 기업들의 임원진들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로 설립이 되어 있다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래반도체가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메모리 부분에서는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SSD 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좀 확장을 했었을 때는 이 터치 컨트롤 IC, 카메라 이미지 센서, PMIC 등이 현재 이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이 기타 디스플레이 상품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이 메모리 이 AS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관련해서 거의 유통 AS 부분 밸류 체인을 현재 사업 부문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식 국내 대리점인데요. 제가 좀 자료를 좀 오시기 전에 찾아보니까 4개사에서 최근에 이제 3개사 가운데 미래반도체가 한 군데더군요. 그러니까 과점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유통이잖아요. 유통이라고 하는 게 좀 마진이나 이게 제한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미래반도체 강점은 뭡니까?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따가 뭐 재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출 원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낮고요. 유통 마진 자체가 조금 저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부가 가치는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당사의 지금 장점으로 좀 살펴봤었을 때는 이 기술력 기반으로 한 이 영업력과 이 메모리 AS 지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AS도 하는군요. 예, 결국 이 AS를 하게 되려면은 이 고객사의 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이 필요한 반도체가 무엇인지까지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팹리스 단계에서부터 조금 진입을 해가지고 회사가 좀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에서 CS 사업부 인재를 스카우트를 했는데 이 CS 사업부의 하는 역할이 영업과 기술을 이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영업적인 부분과 그 기술적인 부분이 녹아들게 되면은 기술 영업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기술 영업력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AS까지 좀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좋은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업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종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 이어 2위에 현재 마켓시어를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팹리스 시장만 봤었을 때는 미국이 68%고 대만이 21%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이 팹리스 사업을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 국내 팹리스 업체의 한 지난해 규모 2,400억 규모의 R&D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팹리스 챌린지형 R&D 과제를 현재 신설을 해서 3년간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도 이 팹리스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 성장을 좀 도약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좀 강하게 추진을 함으로써 이 회사가 팹리스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팹리스 설계부터 지금 AS까지 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제품 생산이 아닌 유통을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장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사가 그래도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19년 이후로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과 2022년 4월에 시스템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신규 거래처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신규 메이저 시스템 반도체 거래처도 또 개척할 예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매출 성장성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만 한다면 이제 이문이 박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만 하는 건 이제 아니고 AS 지원을 하는 건 의미가 있고요. 팹리스라는 거는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공장이 없으니까 생산 시설이 없는 거죠. 그죠? 설계나 유통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일반 청약입니다. 청약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일단 청약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상장을 했었을 때 현재 유통 가능한 물량이 24.9%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 제한 물량이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지금 상장 주선이 의무 이수분까지 합하면은 75.1%입니다. 결국은 이 상장을 하고서 25% 정도의 네. 유통 물량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묶여 있는 물량이 많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대 주주 물량은 1년 6개월이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 주선의 의무 인수위는 3개월이 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 가능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상장 당일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이 미래반도체니까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냐 우스갯소리를 아니다. 신한증권에서 하네요. 기관 수요 예측을 보잖아요. 보통 분들 청약할까 말까의 중요한 잣대가 기관 수요 예측도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확정 공모가를 6,000원으로 랜드가 상단으로 확정을 네. 했습니다. 결국은 1월에 좀 분위기가 시장이 조금 반등이 했고 네. 결국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조금 이 공모가 수요 예측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6일, 17일이니까 오늘까지죠. 네. 이 청약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관 청약과 일반 투자자 청약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1월 들면서 그 시장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공모가에서도 6,000원으로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신한증권인데 제가 계속 찾으려다 못 찾겠네요. 보통 한 군데만 하지 않는데 신한증권은 메인 주관사인 것 같고요. 보통은 온라인으로 청약하는 경우 하루 전날 계좌를 터야 되는데요. 신한은 당일날 해도 된다. 여기까지만 체크를 했고요. 신한이고요. 그러면 실적이나 청약 매력이 좀 강하게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뭐 중립 이상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앞서 이제 신한에서 한 부분들은 200억 정도 공모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공모 금액이 조 단위가 되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네. 한 곳에서 수혜측 소화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인수사들을 같이 하게 되죠. 네네. 공동주가사가 있고. 근데 미래반도체의 6,000원 기준을 봤었을 때 한 200억 정도에 네. 대한 이 모집을 하는 기준이고요. 결국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이나 이 성장성은 좋습니다. 다만 수익성 측면이 안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을 봤었을 때 멀티플 수준이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나왔을 때 한 5배 수준이거든요. 네. PR 수준으로 봤을 때 5배 수준이고 기업 가치가 그래서 약 1,000억 원 정도 를 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 기업 중에는 유니캐스트랑 뭐 매커스를 유사 기업 PER 발표판을 반영했고 23년 실적은 올해 실적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는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6,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성장성이 이제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 수익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이 수익성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공모가로 들어갔었을 때에 대한 이 매력도를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웨이 이슈가 일단은 높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1월 들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이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이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 공모가 대비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3년 실적을 반영을 했었을 때에는 공모가 대비 50% 이상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실적 반영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봤었을 때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룸이 50%까지 열려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그 IPO 소위 대여급들 예정되어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미리 좀 알아두죠. 네, 일단 2023년에 IPO 기업 수가 약 130개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와 또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제 공모 금액 같은 경우 지난해 한 절반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우리가 이제 그 이슈들 중에 하나는 결국은 대여급들이 많이 상장 철회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좀 재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분위기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K뱅크, 오아시스 마켓, 고프 카운티, 그다음에 마켓컬리, CJ 올리브영. 오아시스는 지금 하잖아요. 네, 오아시스는 하고 그죠? 컬리는 지금 이렇고 그죠? 그렇죠. 예.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다 유니콘 기업 이상.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기업들, 대형급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결국은 올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기업 공개 IPO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반도체가 확정 공모가 6,000원을 하고 이제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나오겠죠. 근데 경쟁률 자체가 만약 1,000대 1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아무래도 2024 상반기에서는 IPO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기업 공개하는 미래반도체 그리고 IPO 일정 체크해 봤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